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70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 1억 원. 그 돈을 아들에게 내어준 어머니.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오지 마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 바뀐 비밀번호.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전세금으로 쓰라고 준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차를 바꾸고 심지어 전세를 올려 차에까지 챙긴 아들 부부. 어머니 돈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70대 어머니는 결심합니다. 좋아. 그럼 법대로 하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할까요?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의 무례를 견뎌야 할까요? 아니요. 이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용기를 드릴 겁니다.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들, 자식 때문에 서러우신 분들, 며느리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눈물 흘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희망을 느끼실 겁니다. 내 삶은 이제 내가 지킨다. 그 용기를, 그 희망을. 그럼 지금부터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70평생 이 시간이면 저절로 몸이 일어나더군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 물을 올리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줍니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제법 넓습니다. 25평. 남편이 남기고 간 이 집이 제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오늘은 통장 정리하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날만큼은 꼭 은행에 갑니다. 예금, 적금, 펀드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통장을 펼쳐들고 숫자를 세어봅니다. 1억 3천만 원. 남편 없이 20년을 혼자 살면서 모은 돈입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아파트 청소하고 옷 수선해서 번 돈.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휘어지는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이 돈으로 아프면 병원 가고 외로우면 여행 한번 다녀오자. 그게 제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입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어머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무겁습니다. 평소 명랑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어머니, 오늘 저녁에 뵐 수 있을까요? 그래, 와라. 저녁 차려줄게. 아니요, 저희가 갈게요. 지은이랑 같이요. 며느리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부부가 서 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수척했고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두 사람은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앉아. 왜 그렇게 서 있니? 어머니. 아들이 입을 떼다 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둘이 이혼하려는 건가? 무슨 일인데 그래? 애들은? 학원 보냈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눈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야야, 무슨 짓이야? 일어나.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큰일 났어요.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아들이 살던 전세집,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2년 계약이 끝나면 나가야 한다고. 그럼 다른 데 알아보면 되잖아. 그게
요즘 전세가 너무 올랐어요. 저희가 살던 곳이 보증금 2억이었는데 비슷한 집이 지금 2억 5천이래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저희 통장에 있는 돈 다 긁어 모아도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대출은? 대출 한도가 꽉 찼어요. 애들 학원비, 차 할부금.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어요. 아들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아니, 1억이면 여유 있게. 1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억?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막막해요. 이대로면 애들 전학 가야 해요. 준호는 이제 겨우 학교 적응했는데 손주 이름을 듣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준호, 유치원 다니는 지민이, 그 아이들이 이사를 다니며 전학을 간다고요? 저는 찬장을 열었습니다. 보리차를 따라 아들 부부 앞에 놓았습니다. 일단 앉아서 차나 마셔라. 어머니, 얼마나 급한데? 이번 달 말까지요. 3주 남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1억. 제가 모은 돈의 거의 전부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까요? 갑자기 아프면? 간병인이 필요하면? 요양원에 가야 하면?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니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부정하게 고개 숙인 아들, 눈물 흘리는 며느리, 명절에 연락 한 번 없어도 생일 축하 문자 한 통 없어도 결국 제 자식입니다. 그리고 손주들입니다. 가족이니까. 가족은 서로 돕는 거지. 저는 찬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은행 가자. 내가 같이 갈게. 어머니. 아들이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곧 갚을게요. 제가 내년에 승진하면. 그래, 알았어. 며느리도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됐어, 일어나. 저녁이나 먹고 가렴. 아니에요. 저희 애들 데리러 가봐야 해요. 그래.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내일이면 이 숫자가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족인데, 자식인데, 이럴 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1억 원 이체하시겠습니까?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확인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70평생 모은 돈. 하루 세끼 라면으로 때우고, 겨울에도 내복 껴입고 보일러 안 틀고, 여름에도 선풍기만 틀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 고객님? 직원이 다시 불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선택이 맞았겠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텅 빈 집.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화분의 제라늄을 만졌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꽃입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집 계약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갚겠습니다. 문자를 읽으며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 아들이 약속했으니까 곧 갚겠지.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00만 원. 평생 처음 보는 작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가족은 서로 돕는 거니까 그 말을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왜일까요? 불안했습니다. 이유 모를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돈을 보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사 잘 끝났어요. 집도 괜찮고요. 그래, 다행이다. 애들은? 준호 전학 안 해서 좋아해요. 그래. 그럼 저 바쁜데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언제 갚겠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이사하고 정리하느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장을 보다가 깍두기 물을 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깍두기. 예전엔 제가 담가주면 한 통을 금방 비웠습니다. 오랜만에 담가서 갖다 줘야지. 집에 와서 물을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다음 날 깍두기 통을 들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새로 이사간 아파트, 25층짜리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와, 여기 전세가 비싸다던데. 로비가 호텔처럼 넓고 깨끗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습니다. 1500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집에 없나?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예전 집 비밀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아들 생일 924. 혹시나 해서 눌러봤습니다. 빅 마이너스. 틀렸습니다. 며느리 생일 507. 빅 마이너스. 역시 틀렸습니다. 손주 생일 1214. 빅 마이너스. 계속 틀렸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손에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지은아. 깍두기 담갔는데 갖다 주려고. 며느리는 제 손에 든 통을 보더니 미간을 찔끔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하고 오시죠. 그냥 지나가다가. 저희 바쁘거든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제가 볼 수 없게 몸으로 가렸습니다. 삐리링 마이너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비밀번호 바꿨어요. 요즘 보안 때문에 자주 바꾸거든요. 아, 그래? 그럼.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깍두기는 그냥 두고 가세요. 며느리가 현관 앞에 서서 저를 막았습니다. 안으로 들여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들은 집에 있어? 학원 갔어요. 그럼 내가 잠깐만.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약속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며느리는 깍두기 통을 받아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쾅!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제가 1억을 보탠 집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며느리 손에 든 백화점 쇼핑백이 눈에 밟혔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갑자기 간 걸까? 미리 전화할 걸 그랬나? 하지만 예전엔 그냥 가도 반겼는데, 손주들이 할머니 하며 달려왔는데, 이젠 비밀번호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서럽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제라늄에 물을 줬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날 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오늘 깍두기 갖다 줬는데 지은이가 피곤해 보이더라. 많이 힘들니?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요즘 애들 학원 보내느라 정신없어요. 어머니도 몸 조심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 얘기는 없었습니다. 언제 갚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장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밀고 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 언니. 돌아보니 박 여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분입니다. 아이고, 박 여사. 오랜만이네. 언니 아들 댁 이사 갔다며? 어디로 갔어? 응, 아파트로. 어머, 거기 전세 엄청 비싸던데? 그러게. 박 여사가 카트를 밀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거 알아? 뭘? 아들 댁이 전세를 올려서 계약했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보증금을 2억 5천으로 올렸다던데. 원래 2억이었다며? 차액이 5천만 원이야. 그걸 챙긴 거지. 머리가 띵했습니다. 누가 그래? 아파트 분녀회에서 다들 알아. 언니 며느리가 명품 가방 새로 샀다던데? 명품 가방? 그날 며느리가 들고 있던 쇼핑백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차도 바꿨대. 새 차로. 차를? 응. 수입차야, 수입차. 박 여사는 계속 말했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세를 올렸다고? 2억에서 2억 5천으로? 그럼 차액 5천만 원은 어디 갔을까요? 명품 가방, 새 차. 내가 준 1억으로 전세금을 채우고 전세를 올려서 차액까지 챙긴 거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왜요, 어머니? 전세 올렸다며?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그래요? 사실이냐고. 집주인이 올리자고 해서요. 차액은? 어머니, 그건 저희 사정이잖아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정? 내 돈으로 전세금 채워놓고 이제 와서 내 사정?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차도 바꿨다며? 수입차로? 그건 할부로 산 거예요. 명품 가방은? 그것도 할부야?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 생활 하나하나 따지시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있잖아. 돈 갚기로 했잖아. 그건 천천히 갚을게요. 천천히? 벌써 석 달이 지났어. 어머니, 지금 저희도 애들 학원비, 생활비로 빠듯해요. 빠듯하면 명품 가방은 왜 사? 차는 왜 받고? 저희 돈으로 산 건데 왜 어머니가? 너희 돈? 내 돈으로 만든 여유 아니야? 말끝을 흐리는 아들. 그리고 들려온 며느리 목소리. 오빠, 전화 끊어. 피곤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 맞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제라늄 잎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도와준 건데,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도, 혼자 남았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내 자식에게 배신당한 슬픔, 그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눈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순 없어. 제대로 얘기해야겠어.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라. 지은이도 데리고 할 얘기가 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 보였습니다. 내가 너무 약하게 보였나? 내가 만만해 보였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해야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회색 하늘, 우울한 날씨. 하지만 제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할 거야. 내 권리를 찾을 거야.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 곧 초인종이 울릴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들어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두 사람.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새 가방입니다. 로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들은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차 마실래? 됐어요. 며느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부르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세 올렸다며? 네.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2억에서 2억 5천으로 집주인이 올리자고 했어요. 그럼 차액 5천만 원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썼어요. 뭐에? 생활비요. 생활비.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생활비? 명품 가방이 생활비야? 수입차가 생활비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저희 돈으로 산 거예요. 너희 돈? 내 1억으로 만든 여유 아니야?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전세금으로 주신 거요. 그럼 저희 전세금이죠. 난 빌려준 거야. 갚기로 했잖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차용증 같은 거 안 썼잖아요. 차용증? 가족끼리 차용증을 써? 그럼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을 누르기도 어려웠습니다. 여기 봐. 문자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석 달 전 아들이 보낸 문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곧 갚을게요. 이것도 증거 아니야? 아들이 문자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그냥 예의상 한 말이에요. 예의상? 네. 부모님이 자식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요? 70평생 모은 돈을, 하루 세끼 라면 먹으며 모은 돈을, 당연하다고요? 며느리가 가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힘들면 명품은 왜 사? 이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제가 번 돈으로요. 내가 번 돈? 그 돈은 어디서 났어? 전세 차익 아니야?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생활 하나하나 간섭하시려고요? 간섭이 아니라 내 돈 얘기하는 거야. 어머님 돈 아니에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에 며느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주신 순간 저희 돈이 된 거예요. 증여죠, 증여. 증여? 네. 돌려받으려면 차용증이라도 있어야죠. 며느리는 태어냈습니다. 마치 준비해온 대답처럼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민수? 어머니.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볼게요. 잠깐. 할 말 다 했잖아요. 저희도 바빠요. 앉아. 아직 안 끝났어. 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돈 갚아. 당장.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전세 차익이 있잖아. 그건 저희가 쓴 돈이에요. 이미 없어요.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서 갚아. 왜요? 법적으로 저희가 갚을 의무 없는데?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미소.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무언가 뚝 끊어졌습니다. 좋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자. 네. 며느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내일 당장 변호사 찾아갈 거야. 어머니, 설마.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설마가 아니야. 소송할 거야. 어머니, 친엄마가 아들한테 소송을 해요? 친아들이 친엄마 돈을 떼먹으면 안 되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세요. 소송이든 뭐든. 뭐? 어차피 어머니 질 거예요. 증거도 없는데. 문자 있잖아.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변호사한테 이미 물어봤거든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봤다고? 그럼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며느리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이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해? 너희가 너무하지.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고요. 힘들면 차는 왜 받고? 명품은 왜 사? 그건 저희 선택이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입니다. 아들이 저한테 소리를 지른 건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돌아봤습니다. 차가운 눈빛. 어머니 돈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이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다음부턴 약속 없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 내가 낳아 키운 자식이 저를 이렇게 대합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 저는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동전을 넣고 114를 눌렀습니다. 법률 상담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률 상담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법률 상담소입니다.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내일 오전 10시 가능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자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투성이 얼굴.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더 강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싸울 거야. 내 권리를 찾을 거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심이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평소 안 입던 정장,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 꺼낸 옷입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9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법률상담소는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 하지만 그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법률상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2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변호사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억을 보탠 일, 아들의 약속, 며느리의 배신, 전세 차액, 모든 것을.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말요? 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님, 일단 증거부터 정리해 볼게요. 네. 통장 이체 내역 있으시죠? 네, 있어요.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통장을 넘겼습니다. 2024년 8월 15일 1억 원 이체. 받는 사람 김민수. 네, 제 아들이에요. 적요란에 전세금이라고 적혀 있네요. 은행에서 물어봐서 그렇게 썼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용도가 명확해요. 문자 내역도 보여주세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화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곧 갚을게요. 네. 송금 감사합니다. 제가 돈 모아서 꼭 돌려드릴게요. 아들이 보낸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갚겠다. 돌려드리겠다는 표현이 명확하게 있어요. 이건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증거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며느님이 뭐라고 하셨죠? 차용증이 없다고. 그래서 증거가 없대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정말요? 네. 민법에서 소비대차는 서면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돼요. 합의요? 네. 어머님이 돈을 빌려주시고 아드님이 갚겠다고 한 순간 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게다가 문자로 갚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시했어요. 이건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머님,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며느님이 전세 차액을 챙기셨다고요? 네. 5천만 원이래요. 그것도 기록이 있나요? 이웃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파트 분여회에서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증인 확보가 가능하겠네요. 그게 도움이 돼요? 물론입니다. 아드님 부부가 전세를 올려서 이익을 봤다는 걸 증명하면 더 유리해집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빌려주신 1억, 전세 차액 5천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이자요? 네.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이에 숫자가 적혔습니다. 1억 원 5천만 원 이자. 전액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정말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 변호사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우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내용 증명이요? 네. 법적 효력이 있는 우편이에요. 돈을 갚으라는 정식 통지입니다. 변호사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보통 내용 증명을 받으면 놀라서 연락이 옵니다. 그럼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안 되면 소송으로 가고요. 소송? 오래 걸리나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증거가 명확하니 빠르게 끝날 겁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 내가 이길 수 있어.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어. 이틀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네. 아드님이 오늘 중으로 받으실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하면서도 기대됐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입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용 증명 받았구나. 진짜 소송하시려고요? 응. 내가 말했잖아. 어머니, 친엄마가 친아들한테 이래요? 친아들이 친엄마 돈 떼먹으면 안 되지.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돈이나 갚아. 그게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없으면 만들어. 어머니, 1억 2천. 다음 주까지. 1억 2천이요? 왜 1억 2천이에요? 전세 차액이랑 이자 포함이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전화 좀 바꿔봐. 전화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저희가 불리하대요. 그렇겠지. 죄송해요. 이제 와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소송은 취하해 주세요. 왜? 주변에 소문나면 저희 체면.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체면? 내가 날 집에서 쫓아낼 땐 내 체면 생각했어? 죄송합니다. 말로 사과하지 말고 돈으로 해. 어머님, 1억 2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안 그러면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 3일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돈 마련했어요. 만나서 드릴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마련했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행으로 보내. 답장을 보냈습니다. 직접 드리고 싶어요. 사과도 하고 싶고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다음 날 아들이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둘 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두 사람. 아들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 어머니, 1억 2천만 원입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그 의미의 무게.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님 마음 생각 안 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 돈 어떻게 마련했어? 친정 어머니한테 빌렸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받고요. 대출 이자는 감당할 수 있어요. 저희가 책임질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턱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단해졌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 너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제가 잘못해서요. 그래, 내가 엄마를 만만하게 봤어. 죄송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게 아니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너도. 네,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가봐. 네, 돈 받았으니 볼일 끝났잖아. 어머니, 가. 아들이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아들이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준호 생일인데 오실 수 있어요? 모르겠다.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연락할게. 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제 권리를 찾았습니다.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늘어났습니다. 숫자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은행을 나와 걸었습니다. 공원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손주들 사진, 준호와 지민이 웃고 있는 얼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님. 돈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용기 내셨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들과 관계가 회복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 내 권리를 찾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제 보금자리, 제가 지킨 공간, 베란다로 나가 제라늄에 물을 줬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꽃. 여보, 봤어요? 내가 해냈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안도했습니다. 1억 3천만 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제 노후자금.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입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요? 준호 생일이에요. 애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와.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하지? 애들한텐 뭐라고 설명하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청소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샀습니다. 딸기, 포도, 귤, 케이크도 샀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준호,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민이도 뒤따라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그래, 할머니도.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둘 다 조심스러운 표정입니다. 어서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가족.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준호야, 생일 축하해. 케이크를 내왔습니다. 와, 초코 케이크다. 준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초 꽂아줄까? 응. 촛불 9개를 꽂았습니다. 9살이 된 준호. 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준호가 촛불을 껐습니다. 소원 빌었어? 응. 할머니랑 자주 보고 싶다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과일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애들아, 저쪽 방에 가서 만화 보렴. 응. 아이들이 방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얼음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응?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모으셨는지 그걸 생각 안 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합니다. 돈만 생각했지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저희를 미워하셔도 이해해요. 하지만 애들 얘기는 하지 마.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애들은 아무 잘못 없어. 너희가 잘못한 거지. 네. 며느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읽어주세요. 뭔데? 제가 쓴 편지예요. 말로는 다 못할 것 같아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지금 읽을게. 편지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손글씨, 삐뚤삐뚤했습니다. 울면서 쓴 듯했습니다. 어머님께 저는 정말 못난 며느리입니다. 어머님께서 70평생 모으신 돈을 제 욕심 때문에 함부로 생각했습니다. 명품 가방, 새 차,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어머님의 희생, 어머님의 사랑이 먼저였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어머님께 잘하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휴지로 눈을 닦았습니다. 알았어. 어머님. 하지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처럼은 안 될 거야. 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나 고향 내려갈 거야. 네. 서울 집 정리하고 시골로 갈 거야.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고. 어머니,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어. 내 노후가 있어. 하지만 이게 서로에게 나아.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애들은 어쩌고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방학 때 내려오면 되지. 그게 더 나아. 너희도 나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 순수한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갈게요. 그래. 현관까지 따라갔습니다. 준호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언제 또 와? 방학 때 할머니 집으로 놀러 올래? 응, 좋아. 지민이도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야. 할머니도. 며느리가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죄송했어요. 알았어. 이제 가봐.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희도. 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거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옷, 책, 사진. 남편 사진도 챙겼습니다. 여보, 우리 고향 가요. 일주일 후, 서울 집을 정리했습니다. 전세를 놓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입자 구했어요. 감사합니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골 빈집,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보면 살만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왔네. 오랜만이에요. 집 손보려면 우리가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을 고쳤습니다. 낡은 장판을 갈았습니다.
벽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꽃을 심었습니다. 제라늄, 채송화, 봉숭아. 집이 달라졌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경로당에 갔습니다. 순자 씨, 화투 칠 줄 알아? 배우면 되죠. 웃음이 터졌습니다.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줬습니다. 싹이 텄습니다.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다음 달에 내려가도 될까요? 애들 데리고요. 그래 와.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었습니다. 하늘이 넓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마루에 앉았습니다.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내 삶이야. 이게 내가 원한 삶이야.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핸드백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젊었을 때 사진. 여보, 이제 편해요. 바람이 대답했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지나갔습니다. 순자 씨, 저녁 먹었어? 네, 먹었어요. 우리 집 와서 막걸리 한 잔해. 좋아요.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할머니 집 마당.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서 와 앉아. 막걸리를 따라줬습니다.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순자 씨, 서울 생활 어땠어? 힘들었죠.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그래, 여기가 편하지. 네, 정말 편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서울에선 보지 못한 별. 아름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매이지 않아. 사랑은 희생이 아니야. 사랑은 존중이야. 나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야. 마루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주들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 사랑스러웠습니다. 방학 때 보자. 속삭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 꿈을 꾸지 않는 잠.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기지개를 켰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을 봤습니다. 싹이 자라 있었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잘 자라라. 속삭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하지만 이제는 나로 삽니다. 박순자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않는 것. 희생하되 존엄을 지키는 것. 주되 나를 돌보는 것. 제 삶은 이제 제가 지킵니다. 제 노후는 이제 제가 책임집니다. 제 행복은 이제 제가 만듭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에서, 제 공간에서, 제 시간 속에서 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붉은 제라늄. 그 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바람이 대답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 삶은 이제 내가 지킨다. 그것이 저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 끝.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